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기사 내용은 중국 엔비디아 첨단 AI 친밀수 네트워크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대체자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처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해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고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몰래 들여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A100과 H100 칩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칩들은 AI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이 이러한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해서 이 통제를 우회하고 엔비디아의 칩을 얻고 있을까요? 싱가포르에 있는 한 26세 중국 학생이 작년 가을 휴가를 위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가방에 옷과 신발 외에도 6개 엔비디아 A100 칩을 숨겨들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온 연락인이 미국이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에 칩을 가져오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각 칩은 닌텐도 스위치 크기였으며 이 학생은 공항 보안에서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그는 칩 하나당 100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지하경제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치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이 학생은 중국 엔비디아 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밀 네트워크의 일원인 것입니다. 이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유통업체와 중개인들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70개 이상의 유통업체가 엔비디아에 제한된 칩을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는 매달 수십 개의 고급 엔비디아 칩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은 이러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필요한 칩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칩을 개별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델과 같은 제3자를 통해 완성된 AI 서버나 시스템으로 판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버가 중국으로 재판매되는 경우 최종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큰 난관입니다. 싱가포르의 브로더 장이라는 브로커는 동남아시아의 유통 채널을 활용해 중국 고객이 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는 AI 기업, 연구기관, 칩 리셀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미국의 규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비록 미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되었지만 중국은 다양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중국과 미국 간의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대체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는 누가 그의 뒤를 이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한 대체자가 될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공적 옹호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와 리더십을 지지하며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원들 사이의 공황 상태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녀를 배제하는 것은 당 내부의 큰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시간 민주당 블랙 코커스의 의장인 키스 윌리엄스는 이 여인은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라며 해리스를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은 카말라 해리스를 러닝메이트로 두고 재선 도전에 나설 계획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캠페인 대변인 케빈 무노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후보이고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의 러닝메이트이며 우리는 이번 11월에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반박과 2021년 1월 6일 폭동에 대한 입장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능력을 보증했습니다. 그녀는 오벌 오피스에서 양당 협상을 하면서 그가 상황실에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 전에 경쟁에서 물러난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미시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 등과 함께 민주당 경선에서 유력한 후보가 될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모금된 캠페인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영향력 있는 하원 의원 짐 클리번 등의 주요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최근 CNN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2%포인트 뒤쳐졌지만 이는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결과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공적 옹호자로서 민주당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과 지지 기반은 그녀를 바이든 대통령의 유력한 대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